4천억 자산가 짐 로저스가 강력 추천한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책에서는 결국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남을 사람의 21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그럼 바로 어떤 행동들이 부와 가난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늘릴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막연히 돈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즉, 부자가 되는 데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돈을 늘릴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돈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많은 책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돈은 악이고 돈을 가지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3.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한다. 하지만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돈을 원한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할 때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즉,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하게 될 사람은 지레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일단 10분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1시간을 하려고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자 될 사람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과 동시에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은 계속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저축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이거는 부자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이나 투자 금액으로 띄어놓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남는 돈이 없어서 저축이나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7.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이것도 재테크의 기본인데요. 자신이 어디에 소비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저축할 수 있는 돈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빚을 지고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8.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이것도 부자가 되기에 너무 중요한 거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돈을 사용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부자처럼 보이지만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과소비에 허덕이면서 부자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과시를 하기 위해 과소비를 하면 부자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9번째,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되도록 TV를 보지 않는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몇 시간씩 TV를 본다. 이거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에 빠지지 않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호텔, 카페, 라운지에 간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저렴한 동네 커피숍에 간다. 이거는 항상 호텔, 카페, 라운지처럼 비싼 데 가서 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비싸더라도 좋은 경험을 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부자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나 아껴서 빈곤하게만 살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11번째는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1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투자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착각한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인데요. 부자가 되려면 저축으로만 부족하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은 1,000만 원, 1억 이렇게 큰 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1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점점 더 돈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12번째,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돈이 늘어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때가 있고 이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될 사람은 자신이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는 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조금만큼의 위험, 조금만큼의 손실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큰 돈을 벌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3번째,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믿을 사람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권위에 기대어 결정한다. 즉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인데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위, 학벌, 그리고 유명세 등에 기대어 가지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4번째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과 교류하려고 옮긴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수준이 같은 사람들과 계속 교류한다. 즉 부자가 되려면 성공한 사람 속에 있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결국 그 수준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5번째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것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만 들으니까 자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번째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식을 호강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자식을 호강시키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신의 자식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물고기를 잡을 낚시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17번째,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이 정도에 매도한다는 규칙을 정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자 될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어느 시점에서 매도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그때가 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도한다는 것은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한 영원히 보유한다는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팔 기회를 놓치고 그 기업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어서 손해를 계속 키운다고 합니다. 18번째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안전한 돈을 남겨둔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모든 돈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것도 개인 투자자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모두 투자를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은 항상 여유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9번째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잘 아는 업계의 주식을 산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잘 모르는 업계의 주식에 손댄다. 이거는 짐 로저스도 자신이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오렌 버핏도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식의 정석이죠.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20번째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주식이 내려갔을 때 산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주식이 올랐을 때 산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원칙인데 실천하기가 힘든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즉 평상시에는 전혀 주식에 주자도 꺼내지 않을 사람들까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때는 꼭지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즉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 사면은 결국 안 됩니다. 내려갔을 때, 시장의 폭락기 때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21번째,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부자가 되려 한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서둘러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은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하고 패가 망신할 확률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은 차근차근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눈덩이가 커져가듯이 그렇게 부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리의 효과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부자가 되는 게 결국 부자가 되는, 늦어 보이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남을 사람의 21가지 다른 행동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원칙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될 사람의 행동 방식을 따르는지 가난하게 남을 사람의 행동 방식을 따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남을 사람의 행동 방법이 너무 많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정말 좋을 듯 하고요. 만약 그러신다면 이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